안녕하세요. 돈의 감각을 키우는 머니센스입니다. 첫 촬영은 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태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펀드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함께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한 200만 원 넘어섰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 가지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펀드를 가입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 펀드는 쉽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공모 펀드랑 사모 펀드로 나뉘는데, 공모 펀드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펀드고, 사모펀드는 소수 특정인, 그러니까 비공개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펀드예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고 운용에 제한도 없고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가능하죠. 사모펀드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크게 사모펀드랑 공모펀드가 있다. 펀드의 구조는 우선 펀드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 판매사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신탁회사. 그리고 이제 분기나 반기마다 이제 운용 보고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런 걸 보내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사모관리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펀드는 이 네 회사가 관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펀드를 사게 되면은 자금은 이제 신탁회사로 가요. 판매사에서 보관하는 건 아니고 신탁회사로 자금은 가고요. 돈을 신탁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운용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 기업 분석 해가지고 어떤 거 주식을 사라 하면은 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탁회사가 매매만 하는 건 아니고 자산운용사의 감시도 해요. 이게 이제 펀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때 하고 나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판매사에서 이제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수료는 이제 환매 수수료라고 있는데, 환매 수수료는 약간 페널티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펀드를 가입했는데 한 달 뒤에 그냥 환매하고 싶어요. 그럴 때 생기는 환매 수수료거든요. 근데 환매 수수료는 이제 판매사에서 가져가는 건 아니고 펀드에 귀속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갖고 나가니까 그러면은 어쨌거나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펀드에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 판매 수수료가 있고 환매 수수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있는데, 보수는 다 받아가요. 판매사도 판매 보수 가져가고, 운용사도 운용 보수 가져가고, 신탁회사도 신탁 보수 가져가고, 사모관리회사도 보수 가져가고. 근데 보수는 매일 가져가요, 매일.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펀드를 오래 갖고 있으면은 과연 이게 득일까 싶어요. 당연히 판매사나 자산운용사나 신탁회사는 득이겠죠. 놔두면은 보수는 계속 받으니까 매일같이.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득일까 싶은 거죠. 당연히 수직으로 상승하면은 수수료 내고 보수 주고도 수익률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잃어도 보수는 나가니까 쉽지 않죠. 자, 이제 펀드 이름을 보면은 펀드 이름이 참 길어요. 근데 펀드 이름에 한 80% 이상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펀드 이름이
읽어보면은 미래에셋, 차이나 본토, 증권자, 투자 신탁, 주식 A형. 여기서 미래에셋은 자산운용사를 뜻합니다.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펀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운용하고. 차이나 본토는 섹터를 말해요. 섹터.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권은 이제 유가증권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유가증권에. 여기 보시면 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드 자체는 자펀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펀드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주식을 써 있는 거는 주식형으로 해가지고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그리고 여기 끝에 나와 있는 A가 이제 수수료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제가 요 다음에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름만 봐도 한 80%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고 수수료 체계가 어떻고, 주식에 투자하구나, 어떤 운용사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이름을 보는 방법만 알아도 어디에 투자하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펀드 이름에 끝에 A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수수료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붙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구조죠. A는 선취 판매 수수료예요. 아까 제가 판매사에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낸다고 했잖아요. A 같은 경우는 선취 판매 수수료. 보통은 한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B는 후취 판매 수수료고, C는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대신 보수가 비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보수가 높다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낼 거 아니에요. 판매 수수료는 한 번밖에 안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적합하다. 그쵸? 장기로 가져가면은 보수 다 주고 나면은 뭐 남겠어요. 단기에 적합하다. E는 인터넷 전용 판매. 인터넷에서 가입하면은 이제 보통 E가 붙는데, 그거는 이제 A-E 뭐 이런 식으로 붙어요. B-E. E는 수수료가 좀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뭐 1%라고 하면은 A, E 같은 경우는 한 0.8%? 인터넷으로 가입했으니까 좀 싸게 해주는 거죠. S는 슈퍼마켓 전용 펀드라고 해서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S겠죠. 수수료가 없으니까. 어차피 보수는 비슷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구조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은행원이 추천하는 펀드를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펀드에 대한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펀드에 대한 구조나 뭐 수수료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펀드의 종류가 10,000개가 넘어요. 펀드를 세세하게 공부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 펀드가 어디에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이제 든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 고객님이 펀드를 가입하러 오잖아요. 그럼 제가 뭐 수백 개 펀드 중에서 펀드를 추천하겠죠?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그거 왜 추천하겠어요? 다 모르는데 펀드를. 그러니까 이 펀드를 판매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이제 회의 중에 이 펀드를 팔아줘라, 뭐 이런 압박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적에 더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펀드를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잖아요. 이런 펀드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추천하는 펀드는 가입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이분들은 양반이야. 뭐 어쨌거나 대부분 다 모르니까, 펀드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손님이 이제 직접 펀드를 공부해서 근데 이 펀드 가입해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면은 뭐 당연히 우리도 실적의 압박을 받는데 그런 펀드를 당연히 추천하는 거죠. 근데 가장 나쁜 놈들이 뭐냐면은 1억이 전 재산인 어르신이 왔어. 이 어르신이 와가지고 예금을 들려고 왔겠죠. 근데 무슨 뭐 손실이 없는 상품이라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전 재산을 예치를 시킵니다. 펀드에.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말이 돼요? 나는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디 은행 가가지고 그딴 얘기를 한다. 저는 가서 쌍욕합니다. 좀 쌍욕해요. 아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지키는 거예요. 안전하게. 자산관리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본인 실적을 채우려고 전 재산을 가입시켜? 그것도 일부도 아니고? 그건 생 양아치죠, 양아치. 그런 사람들은 한 법원에서 한 30년 때려야 돼요. 금융기관에 종사하지 못하게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봐요, 사기꾼. 등쳐먹는 게 사기꾼이지. 근데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어? 노인들한테? 그걸 부러워하는 순간 찌든 거예요, 찌든 거. 뭐에 찌들었냐? 뭐 실적이나 이런 약간 우상처럼 받들리는 사람들은 그냥 찌든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엔 커서 그렇게 됩니다.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용기 있게 해주셔야 돼요. 펀드는 절대 어르신들한테 팔지 마세요. 제가 당부하지만은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은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금융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하도 많잖아요. 펀드 내용도 모르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팔 경우 금융사에는 이제 전체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내용도 모르고 판 직원은 최대 1억까지 과태료를 물게 한다고 예고했죠. 그리고 이제 상품 숙지 의무도 도입돼 가지고 소비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청약 철회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금융법이 강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니까. 라임 사태부터 해서 사모펀드가 뭐 죄다 이러니 어떻게 펀드를 가입할 수 있겠어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금감위에서 이런 제재가 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